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알약의 최은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강동석 아나운서. 네. 혹시 삼포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삼포요? 삼포가 뭐죠? 삼포란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2030 세대를 뜻하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학자금 대출과 취업도 고민거리지만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그렇죠. 월급보다 교육비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에 가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남일 같지가 않은데요. 예, 그래서 오늘 경제알약 시간에는 자녀 교육비 마련, 이른바 에듀테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화면 보고 나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영어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교육비에 중고등학교 개인 과외비, 그리고 대학 등록금까지 자녀 한 명에게 지출되는 양육비와 교육비는 대한민국 가계 경제의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득을 전부 교육비로 쓸 수는 없는 법. 살림살이 비용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줄인다는 교육비에도 선택과 집중, 그리고 철저한 재무 설계가 필요한데요. 가계 부담을 줄이면서 현명하게 교육비를 마련해야 하는 에듀테크의 시대. 자녀의 교육비 마련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다양한 재테크 상품과 전략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예, 자녀 교육비 마련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에듀테크에 대해서 모든 것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재무설계 안봉학 팀장님 자리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녀가 있는 30대의 경우 미리 교육비를 모아두지 않으면 50대를 전후해서 가계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교육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 어쩔 수 없이 사교육비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1년도 사교육 참여율이 무려 71.7%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7명 정도가 학원을 다니고 있다는 건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서 등골탑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등골탑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이 치솟으면서 부모의 등골이 흰다고 해서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예. 참 서글프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30살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빠가 51세 정도 되면 아이가 몇 살 정도 될까요? 대학교에 가게 되겠어요? 예, 한 20살 예. 정도 돼서 대학교를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51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무직 평균 퇴직 연령이 51.2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아이가 이제 막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아빠는 이미 첫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는 거고, 둘째일 경우에는 고등학생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교육비가 미리 준비되지 않으면 부모님은 물론이고 자녀들 또한 힘든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 노후자금 마련해야 되는데 자녀 교육비로 노후자금을 긁어다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교육비가 꽤 부담이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가정에서는 교육비로 얼마나 평균 지출하나요? 예, 저도 아이를 2명 키우는 이제 부모인데, 예. 얼마를 들어가는지는 가정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 그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인 경우에는 24만 원, 중학생은 26만 원, 고등학생은 22만 원 정도의 사교육비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학교 후에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수업비라든가 어학연수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교육 중에 영어하고 수학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실제 영어, 수학 한 과목당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두 과목만 보내도 한 40만 원 정도 하거든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보다는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는 금액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저축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기별로, 연령별로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녀 교육비 마련도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선택 방법도 달라져야 됩니다. 예. 과거 우리나라 10년 동안 그 물가 상승률을
보면 평균 3.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비는 10년 평균이 무려 4.4% 정도 됩니다. 물가보다 1.2% 매년 더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수록 물가 상승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대학교 등록금하고 생활비가 1년에 평균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년이면 4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죠. 네. 그거를 4.4% 교육비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우리 아이가 10년 뒤에 준비해야 될 금액이 무려 6,153만 원 정도 됩니다. 예. 6,153만 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만큼 저축을 해야 되는지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은행 예금이나 적금처럼 안전한 그런 그 금융 상품으로 준비를 했을 경우에 투자 수익률이 약 3.5% 정도 기대가 되고요. 그랬을 경우에 월 저축액을 43만 원 정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 적금과 투자 상품을 좀 병행을 해서 월 6% 정도의 그 투자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면 38만 원 정도 저축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8% 정도 기대 수익률이 달성이 가능하다면 34만 원 정도를 꾸준히 10년 동안 저축을 하면 6,153만 원이라는 금액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가 10살이잖아요. 이거를 10년 일찍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준비했다면 준비 기간이 20년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가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8% 정도를 기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면 금액이 무려 10만 원대로 줄어듭니다. 예. 10만 원을 20년 동안 저축을 하면 6,153만 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비 또한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뭐든지 좀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동석 아나운서, 결혼하자마자 우리는 자녀 교육비를 좀 저축을 네. 해야겠어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슬픈 얘기인데요. 예. 근데 투자 기간이 길수록 리스크 관리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기간이 길면 길수록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률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저축을 하는 거는 만기까지 저축을 잘 하기만 하면 됩니다. 매달 꼬박꼬박 저축 금액을 밀리지 않고 납부하시면 되지만 기간이 길면 길수록 결국 리스크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투자 상품으로 쉽게 떠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게 이제 적립식 펀드하고 변액 보험입니다. 그래서 적립식 펀드인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야 수익이 납니다. 그죠? 최근처럼 주가가 많이 빠졌을 경우에는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상황에 맞게 투자 수익률을 설정을 하시고요. 그 목표 수익률이 오면 과감히 환매를 하셔서 적립식 펀드나 아니면 채권형 펀드로 갈아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어렸을 경우에 아이들이 아직 유치원생이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에 보통 변액보험으로 많이들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예. 변액보험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펀드 변경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펀드에는 꼭 주식형 펀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좀 어느 정도 올라서 이제 좀 수익률이 좋게 나왔다고 판단이 되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채권형 펀드로 금액을 조정을 하면 주식시장이 빠지더라도 내가 마련한 교육비 자금은 그대로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주식시장에 따라서 주식 비중과 채권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녀 교육비 마련 에듀테크에 관해서 자세한 내용을 듣고 있는데요. 이 에듀테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녀의 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 최근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의 그 미래 희망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의 그 미래 꿈 혹시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연예인 아닐까요? 연예인? 아닙니까? 예, 대통령?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요즘 이제 친구들이 연예인 많이 좀 선호하죠. 1위가 바로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이요? 예. 엄마 아빠의 꿈이 아니고요. 아이들의 꿈이요.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꿈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예. 에듀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녀와의 그 의사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초등학교 4학년 정도만 돼도 아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본인만의 꿈이 있습니다. 그거를 아이하고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해서 정말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해서 정말 아이가 원하는 거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는 가정마다 현금 흐름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하는 규모도 달라져야 됩니다. 아까 통계청에서 발표했던 자료는 말 그대로 평균 통계치인 거고 예. 부모의 소득이 많으면 아까 2배 정도 교육비 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현금 흐름에서 최소한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됩니다. 현금 흐름이 아직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사교육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에 좀 여유가 있다면 형편에 맞게끔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까 제가 10년 동안 준비하는 거와 20년 동안 준비하는 거의 차이 굉장히 큽니다. 10만 원과 34만 원의 차이는 일반 직장인들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라도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금액이 2년, 3년 모아지면 30만 원씩 저희가 저축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360이고요. 2년이면은 720, 3년이면 벌써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원금을 잃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스크 관리 원칙을 꼭 기억하셔서 경제 상황에 맞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춤이 있으면 걱정도 덜할 텐데요. 오늘은 자녀 교육비 마련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국재무설계의 안봉학 팀장이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 갈증을 가라앉힐 수 있는 시원한 먹을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몸매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칼로리부터 영양까지 꼼꼼하게 따지게 되는데요. 노출이 심해지는 계절이다 보니까 살을 빼야겠다는 스트레스가 제일 크더라고요. 이제 짧은 옷을 입어야 되니까 팔살이나 다리살 같은 게 많이. 하지만 몸매 걱정은 이제 그만. 과일원의 99%에 얼음만 갈아 넣은 천연과일 스무디부터 한방약재로 맛을 낸 건강빙수, 우유와 과일만을 넣고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천연 아이스크림까지 재료를 직접 넣고 갈아서 즉석에서 만들어드리기 때문에 손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믿고 드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위 사냥뿐 아니라 맛과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여름 디저트의 세계로 시원하게 출발합니다. 네, 교육비 마련. 저는 아직도 배우는 중이라서 교육비가 저한테 드는데요. 하지만 주변 친구들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는 건 보면 저도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항상 마음으로는 미리 준비해야지 다짐을 하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렇다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세요. 날씨도 더운데 스트레스까지 많이 받으면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그런데 강동석 아나운서 네. 스트레스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갑자기 뭔가에 스트레스 받았을 때 뭔가 대처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 스트레스가 좋죠. 확 풀리는데요. 예. 오늘 더위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리포터 김영 씨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더위도 날리고 건강도 지킬 수 있는 먹을거리 김혜영 씨가 직접 맛보고 왔다고 하는데요. 부럽습니다. 어떤 먹을거리들로 더위를 시원하게 날리고 오셨는지 화면 먼저 보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할 약의 김혜영입니다. 자꾸만 시원한 음료로 손이 가는 계절인데요. 몸매와 건강을 생각한다면 아무거나 마실 순 없겠죠. 그렇다고 물만 마시기엔 입이 좀 심심하고 허전한데요. 여기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눈과 입까지 사로잡은 여름철 먹거리들이 있습니다. 싱싱한 재료를 듬뿍 넣어 만든 건강한 여름철 디저트들, 그 시원한 유혹 속으로 저와 함께 가시죠. 더운 여름 사람들은 아이스크림을 많이 찾게 되는데요. 여기 먹는 것보다 더 즐거운 구경거리가 있습니다. 주문 즉시 그 자리에서 생과일을 자른 후 핸드믹서로 갈아서 만든 과일 원액. 철판에 닿자마자 서서히 열면서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변하는데요. 이곳 아이스크림의 비결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냉각 철판. 100% 수제 아이스크림을 목표로 우유와 과일만을 이용해 직접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요. 키위와 딸기, 포도와 레몬 등의 다양한 과일은 물론 색다른 맛을 내는 인삼과 홍시 아이스크림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15개 정도의 종류가 있고요. 과일을 이용해서는 전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팬에 짧고 강하게 내리치면 아이스크림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고 과일의 색감까지 살아나면서 점점 쫄깃해진다고 합니다. 직접 만들어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쫄깃한 걸 원하신다거나 또 샤베트 같은 걸 원하시면 그거에 맞게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100% 나만을 위한 천연 아이스크림, 왠지 특별해지는 기분인데요. 구경하는 재미도 잠시. 순식간에 제가 주문한 아이스크림이 완성됐습니다. 제가 직접 먹어보니까 입안에서 딸기향이 쫙 퍼지면서 정말 상큼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칼로리도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천연 아이스크림. 단점이라면 첨가물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서 빨리 녹는다는 건데요. 그만큼 건강한 천연의 맛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보는 재미도 있고 건강한 맛이 있어서 좋아요. 시원하고요. 무더위를 견디기 위해 가장 많이 먹는 시원한 아이스크림. 배탈이나 변비로 이어질까 걱정했다면 천연 과일 아이스크림을 맛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싱싱한 과일이 듬뿍 들어있어 맛도 맛이지만 영양면에서도 아주 훌륭한데요. 무엇보다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 안심이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여름 디저트의 세계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한 끼 식사로도 충분한 스무디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게요. 어느덧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온 스무디. 스무디 시장은 2003년 이후 해마다 64%씩 성장. 2010년 380억 원 규모를 돌파했는데요. 상큼한 맛과 함께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스무디 시장에 대한 경쟁성과 가능성에 대한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과일원의 99%의 얼음만 갈아 넣은 천연과일 스무디를 출시했는데요. 저희 스무디는 일체의 액상과당, 그다음에 인공향, 인공보존제, 첨가물, 그다음에 뭐 GMO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저희 제품은 그 건강과 맛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채식주의 협회에서도 인체에 무해하다고 인증을 내린 스무디는 건강뿐 아니라 맛도 일품입니다. 주스나 슬러시보다 농도가 짙고 묵직한 맛의 스무디는 과일을 가는 속도와 강도, 시간에 따라 맛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스무디의 맛이 정말 상큼한데요. 속도 든든하고 벌써부터 포만감도 느껴지네요. 얼음과 과일이 주재료인 스무디는 수분 보충이 되기 때문에 갈증 해소와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여름 먹을거리입니다. 단순하게 마시는 음료가 아닌 한 끼 식사로도 대체가 가능한 스무디. 올여름 스무디에 대한 인기가 아주 뜨거워질 전망인데요. 여름철 디저트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죠. 바로 빙수야, 팥빙수야. 저의 사랑 빙수인데요. 찬 음식 자꾸 먹으면 속에 탈난다고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방 빙수로 차가운 속을 달래러 가보시죠. 여름을 맞아서 다양하게 출시된 빙수들. 녹차 빙수부터 과일 빙수까지 재료에 따라서 맛과 이름도 제각각입니다. 여기 찬속을 한 방에 달래주는 건강 빙수가 있습니다. 쑥과 호박, 흑미와 찹쌀, 고소한 콩고물 쑥떡까지 건강한 먹을거리가 가득한 이 빙수의 정체는 한방 재료를 넣어서 만든 오곡 찹쌀 빙수, 그야말로 웰빙 빙수인데요. 빙수 고명이 부담스럽다면 다양한 건강 슬러시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복분자, 오곡 등을 이용한 다양한 마실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양한 한방차를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이곳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는 무려 60여 가지. 사과와 인삼 등 생재료는 수백 가지에 이를 만큼 맛과 건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처음엔 굉장히 많이 낯설어하셨는데 저희가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는 배도라지 생강차, 석류 오미자차, 호박 옥수수 수염차 등 몸에 좋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음료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차가운 빙가루를 많이 먹었는데도 웰빙 제품들이라 그런지 속도 든든하고 기운도 납니다. 먹는 데 돈을 쓰다 보면 어느샌 다이어트에 돈을 쓰게 되는데요. 올여름엔 천연 스무디와 천연 아이스크림 그리고 한방 빙수로 몸매와 건강도 지키고 더위도 시원하게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알면 약이 되는 경제 이야기, 경제알약의 김혜영이었습니다.
예, 집에서도 이제 자주 냉장고 문을 열고 닫게 되는 계절이 왔습니다. 어떤 마실거리들을 준비하면 건강도 지키면서 더위도 쫓을 수 있는 건지 혜영 씨 알려주세요. 네, 최근 음료업계에서도 피부 미용과 숙취 해소 등 연령별 그리고 특성별 다양한 기능성 음료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술자리가 잦은 직장인들의 경우 헛개 음료를 즐겨 먹는 것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헛개는 알코올을 분해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독성도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고 하네요. 또한 여성분들의 경우 요즘 같은 여름철에는 자외선 때문에 피부 건강이 굉장히 신경 쓰이시는데요. 이럴 때 가장 좋은 음료가 바로 식초 음료라고 합니다. 식초 음료의 주 성분인 초산이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해 피로감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피부 건강과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예. 네, 저도 요새 이유 없이 졸립고 피곤한데 식초 음료를 마셔봐야겠습니다. 예. 네, 어린이들과 수험생에게는 어떤 마실거리가 좋습니까? 네, 수험생분들은 보통 한 자리에 굉장히 오랜 시간 앉아 계시잖아요. 네. 이럴 땐 변비 예방과 완화에 도움이 되는 요거트 등의 유산균 음료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설탕이 지나치게 들어간 탄산음료보다는 생과일을 직접 갈아서 만드는 스무디나 천연과일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이 여름철 비타민 보충에도 아주 좋다고 하네요. 저도 직접 맛을 봤는데 굉장히 새콤달콤하고 아주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예, 화면 보니까 저도 벌써부터 막 속이 타는데요. 퇴근길에 한번 들러서 맛보고 싶습니다. 김혜영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같은 무더운 날씨에는 또 음료수와 빙가루에 손이 가게 되잖아요. 하지만 그 화려한 색과 또 독특한 맛 때문에 조금은 꺼려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많은 과일을 넣고 또 꿀로 풍미를 더한다면 건강도 챙기고 더위도 날릴 수 있는 일석이조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밖에서 즐기는 카페 음료나 이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점심값과 맞먹을 정도로 가격이 비싸잖아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럽다 느끼셨던 분들도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렴하고 시원하게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식사 후 차 한 잔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현대인들. 날씨가 더워지면서 음료로 지출하는 비용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 마시면 한 5,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주머니 사정을 생각한다면 결코 만만치 않은 식음료 비용. 하지만 평소에 쓰던 카드를 잘 활용하면 시원한 음료를 보다 저렴하고 가볍게 즐길 수 있습니다. 사용한 카드 실적에 따라 주어진 혜택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건데요. 귀찮아서 혹은 복잡한 내용 때문에 누리지 못했다면 너무 아깝겠죠? 그래서 이번 주 돈 버는 카드 생활에서는 식음료 할인 혜택이 주어지는 각 카드의 정보를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네, 카드 업계에 따르면 커피 전문점과 카페에서 할인해주는 카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발맞춰 현대카드 다이렉트는 5개의 커피 전문점과 베이커리에서 회당 1,000원의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하네요. 예, 또한 신한 아침의 카드와 하나 SK 커피 카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한 아침의 카드는 시간별로 할인율이 차등으로 적용돼서 최대한 2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또 하나 SK 커피 카드는 카드 이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듯이 할인받을 수 있는 커피 가맹점이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브랜드 카페 가맹점에서 한 15% 정도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카드 하나만 활용 잘한다면 월 4만 원, 이렇게 된다면 연간 48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예. 저도 한번 참고해 봐야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활 속 경제에 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으시죠? 경제알약 트위터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명쾌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뵐게요. 고맙습니다. Unless me around.